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섭고 전공의들 파업 사태로 혼란스럽고 경기가 한없이 주저앉아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럴 때면 저 힘없고 빽없는 우리 국민은 위정자의 선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이 옛날엔 신문고였고 지금은 국민청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접수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지인인 조은산 씨의 시무 7조 청원, 그리고 조은산 씨를 탄핵하는 형식으로 쓴 영남 만인소 청원입니다. 두 사람의 글 모두 조선시대 상소문 방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조은산 씨의 시무 7조가 접수 후 15일이 되도록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비판이 일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당연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조은산 씨가 그 전에 쓴 글 두 편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중 한 편은 김현미를 파직하라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청와대 규정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접수에서 공개까지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무 7조는 비공개 상태로 있던 15일 동안 이미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공개를 미적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근거 없는 비방까지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무 7조 청원을 읽어보니까 이게 공개를 미룰 사안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은산 씨는 시무 7조에서 내로남불, 혹세무민, 살인적 증세, 외교무능 등 이 정권의 치부와 실책을 7가지로 나눠 낱낱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추상같이 꾸짖었습니다. 간신히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설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긴다. 이러니 공개하기가 꺼려졌던 것 아닐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은산 씨를 탄핵한 다음에 올린 청원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이런 제목과 달리 들어가 보니까 또 한편의 준엄한 정권 비판이었습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현조 판사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제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는 동어반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사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배웁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청원의 귀를 막았다가 나라가 기운 사례가 꽤 여럿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데 민심의 귀를 닫았다가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정 러시아의 비극적인 몰락을 부른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의 단초로 지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19세기 러시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한 제국이었습니다. 농로해방만 해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의 발전을 따라잡겠다며 근대화를 추진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농산물을 엄청나게 외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농민들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신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노동자대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황제의 겨울궁전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청원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게 바치는 상소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행렬을 이끈 사람이 가퐁이란 이름을 가진 러시아 정교회 신부였습니다. 가퐁 신부의 청원문을 읽으면 마치 조은산 씨가 쓴 시무 7조 상소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김학준 전 인천대 총장이 쓴 러시아 혁명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무력한 늙은 부모들은 진리와 보호를 구하기 위해 폐하께 갑니다. 저희는 거지가 됐으며 억눌려 살아왔으며 숨이 넘어가고 있나이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나이다. 관리들은 이 나라를 완전한 파멸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가증스러운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나이다. 그들이 세금이란 이름으로 저희로부터 엄청난 경비를 거두어 가지만 저희 노동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조은산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쓰며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청원글처럼 비장하기 그지없습니다.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황제들은 대대로 청원을 통치 기법에 활용했습니다. 백성은 삶이 공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짜르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이 청원을 짜르가 수용하면 백성들이 짜르의 은덕을 칭송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짜르를 신처럼 받드는 숭배 사상까지 민간에 뿌리내렸습니다. 1905년 1월 그날의 분위기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성가를 불렀습니다. 성가 제목이 하느님 짜르를 지키소서 이랬습니다. 청원서를 손에 들고 십자가와 짜르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짜르의 군인들이 그런 백성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약 500명에서 1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심이 짜르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짜르는 없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방금 제가 소개한 책에서 그 대목을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대중은 짜르와 자신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동화 같은 관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다. 자비로운 아버지 짜르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존경에서 그들은 고통을 직접 호소하고자 그 앞에 무릎 꿇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운 아버지 짜르의 반응은 발포였다. 이제 그 발포는 짜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모든 찌꺼기를 없애버린 것이다. 정말 짜르는 무능했다. 사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도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한 데 이어서 1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자 백성들은 아주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폐위된 짜르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은 유폐됐다가 이듬해 모두 총살당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나 피의 일요일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콜라이 2세가 청원에 응답하기만 했어도 역사는 다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20세기 동유럽을 동토의 땅으로 만든 공산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면 의사는 청진기를 몸에 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불편함, 괴로움, 억울함을 토로하면 민심의 청진기를 국민의 마음에 대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게 국민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권은 생색내기 좋은 것, 야당 공격에 이용하기 좋은 것, 맞아도 별로 안 아픈 것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뼈아프게 공격하거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은 외면합니다. 듣기 싫은 통계가 나오면 통계를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통계청장을 교체한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민심 청진기가 심각하게 고장났습니다. 그러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민심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겁니다. 30대들에게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분양받으라. 이렇게 한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청약 가점을 아무리 모아도 30대는 점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노리라니요. 얼마 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0평대가 4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요? 그런데 이런 가격 맞는 게 투기꾼입니까? 만약 투기꾼 짓이라면 그런 투기꾼이 왜 이전 정권 때는 잠잠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공급 늘리라는 온갖 상소, 청원, 제안 다 무시하고 귀막고 자기들 이념에 갇혀서 세금으로 국민 윽박지르는 정책만 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엊그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하며 의사들에게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질책한 그 의사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한 방역의 영웅들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칭찬한 이른바 K방역의 주역들이었고 그들 덕분에 대통령이 외국 국가 정상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국가 정책에 반대하자 정부는 돌변했습니다. 의사를 환자 버리고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자 취급했습니다. 이 정권이 잘하는 게 프레임 짜기입니다. 이전 정권 세력은 촛불과 적폐라는 프레임 걸어서 초토화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의사들에게도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사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무조건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래선 어떤 갈등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편가르기와 반목만 심해질 뿐입니다. 의사들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조은산 씨가 상소해서 국민은 5천만 개의 촛불이라고 한 이유를 이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청원 사이트가 청와대 정부 성토장이 됐다는 게 꼭 위험 신호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토를 한다는 건 국민이 그래도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청진기에 막힌 구멍부터 뚫기 바랍니다. 민심 청진기의 구멍을 막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